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LG엔솔 SDI입니다. 오늘 LG엔솔이 주가가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는 뭐 거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세 발표가 됐고 뭐 예상보다 강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단은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죠. 뭐 그나마 다행이고,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주로 한 게 자동차, 그 다음에 농산물이었습니다.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이미 공장도 많이 있고, 뭐 미국 이 관세에 대한 대비가 뭐 안 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결국 LG엔솔이 납품을 하는 그 기업들, 미국 기업도 있고 뭐 다른 나라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GM이죠.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이제 뭐 멕시코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생산해서 들여오는데, 오늘 장전에 리포트 나온 거에서 이 GM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이번에 그 멕시코, 캐나다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이제 뭐 제외가 됐는데, 이것도 해석이 약간 좀 이중적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건지, 아니면 기존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이미 25%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멕시코, 캐나다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, 일단은 뭐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다 보고 있죠.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25%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현지 자동차 기업들, 걔네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의 악화, 그리고 LG엔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관점이 들어오면서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하락을 보여줬고요. 뭐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죠. 개파락 강하게 나오고 시장이야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지만, 역시나 배터리, 자동차는 약간의 우려감이 좀 있는, 이게 우리나라가 25%, 26% 이 정도의 관세를 맞았는데 결국 가장 크게 이제 그 포커스가 된 게 자동차였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, 결국 협상이죠. 네.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카드를 지른 거는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부터 5% 때리고 10% 말 안 들으면 10%로 올리고 15%로 올리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가장 강한 거를 때려놓고 여기에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게 증시한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. 지금 단기 충격은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이미 자동차 관세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전부터 또 부과가 되어 있고, 이게 기존에 발효된 25%에다가 또 추가로 25%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동차나 2차전지 쪽도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 약간 있긴 하지만,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ESS 쪽도 뭐 최근에 그렇게 막 나쁘진 않거든요. 미국에 공장도 있고. 그래서 주된 이제 좀 좋은 흐름은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이 될 텐데,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그 가장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 미국 안에서 자동차를 얼마나 좀 많이 생산을 하는지,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차별성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. 오늘 그 하락률의 차이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외국인 매도가 일단 오늘 코스피에 거의 뭐 1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외국인들의 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좀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외국인의 매도를 어느 정도 소화한 종목들은 주가 방어, 뭐 대표적으로 포홀이나 뭐 퓨처엠이 되겠죠. 이런 종목들은 가격을 많이 이제 회복을 해줬고,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조금 부족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. 내일 그 정치 이슈가 있죠. 그래서 내일 이후의 방향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또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뭐 언제든지 협상을 통해서 또 이제 결과가 약간은 달라질 수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, 또 트럼프가 말을 또 계속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바꾸겠죠. 결국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거는 뭐 미국입니다. 미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거고, 가장 또 수혜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중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게 중국이 지금 그냥 전 세계
흐름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좀 움직이기가 편해졌습니다.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그럴 건덕지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했고,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미국보다 오히려 이 중국이 더 양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국가 간의 비즈니스에도 결국 돈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. 트럼프가 과연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행보를 바꿀지,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지, 또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하고 그에 맞대응을 하고,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단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개파락이 워낙 강해가지고 오늘 주가에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내일 마지막 이슈죠.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, 뭐 결과가 어떻든 불확실성이 해소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, 그리고 방향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, 거기까지는 또 우리가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릴 링크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. 저희가 또 장중에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, 결국에는 오늘 시장도 강한 개파락 이후에 반등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결국 이런 악재들은 시장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. 선반영도 많이 됐고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낮은 위치에 또 허우적거리고 있기도 하고, 개인 투자들의 반대임에도 굉장히 빠르게 또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2분기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전환을 시켜 나가면서 좋은 종목들 좋은 가격에 분할로 매수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 준비가 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내용들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또 큰 도움 될 겁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